팬데믹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과거처럼 강한 체질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한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자조차 못 내는 좀비 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미선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코로나 경제 위기가 끝나도 강한 경제 반등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할 당시의 경제 정책과 현 정책의 차이를 예로 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IMF 때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부분을 많이 털어냈어요. IMF 이후에 위기 이후에 우리 경제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었지만 구조조정 덕분에 이번에는 그런 구조조정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때처럼 강하게 반등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보다 코로나 상황이 해제가 되면 K자형 회복은 더 심각하게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같은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문 정부는 좀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2019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도 1.5배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지원 성과가 떨어지는 좀비 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중복 지원을 없애고 업종 전환이나 과감한 구조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걷어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살려야 할 기업 그리고 잘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연명 치료밖에 안 되고 링거를 빼고 나면 이제 아무 쓰잘데없는 경우가 되는 그런 경우의 지원은 이제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핀셋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뭐 구조조정이나 이런 다른 업종으로 전환으로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좀 더 우리가 같은 돈을 가지고 정교화하면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해 코로나 금융 지원 규모는 총 250조 9천억 원. 최근에 시중은행 금리가 속속 오르고 있어 앞으로 좀비 기업들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강 전 경제수석의 생각입니다. 강 전 경제수석은 또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직접 통제하는 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값이 올라갔던 것은 저금리에 의해서 저금리가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것이고 살고 싶어하는 주택의 부족이 근본 원인이 공급 측에 얘기를 하는 정책은 거의 하지 않고 수요 억제만 하다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저는 보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거의 이제 부동산 정치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제 정상화까지 얼마나 걸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해는 지난해 코로나 쇼크에서 벗어나는 국면이고 2023년까지는 정상화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